쓰레기 더미 사이로 무언가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개였다. 이런 데서 뭐 하는 거야? 불쌍하게. 개는 명숙을 발견하고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 눈빛은 겁에 질린 동시에 체념한 듯했다. 명숙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개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그날 누리와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복이 들어오실 거예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경기도 여주의 외곽, 낮은 언덕 아래 자리 잡은 마을은 가을비에 젖어 축축했다. 오래된 한옥의 기와 처마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며 마당에 흙을 적셨다. 70대 중반의 명숙은 부엌의 작은 창문을 열고 습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창밖으로 보이는 텃밭은 여름의 푸르름을 잃고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려앉은 고추와 배추만이 꿋꿋이 버티고 있었다. 명숙의 손은 거칠었고 손마디는 세월의 무게를 담아 굳어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낡은 고무장화를 신고 마당으로 나섰다. 남편은 10년 전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그 후 명숙의 삶은 텅 빈 것 같았다. 큰딸 은정은 서울에서 바쁜 회사원으로, 둘째 딸 지연은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각자의 삶에 빠져 있었다. 명숙은 딸들이 바쁜 걸 이해했지만 명절에도 전화 한 통이 전부인 날들이 쌓이면서 마음 한구석이 점점 차갑게 식어갔다. 그래, 다들 잘 살면 됐지. 명숙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텃밭의 잡초를 뽑았다. 하지만 손끝으로 전해지는 흙의 차가움은 그녀의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 뿐이었다. 그날 오후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며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명숙은 장바구니를 들고 마을의 작은 구멍가게로 향했다. 좁은 흙길을 따라 걷던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다. 마을은 점점 조용해지고 있었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났고 남은 이들은 대부분 명숙처럼 나이 든 이들이었다. 가게에 도착하자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다. 명숙 씨, 오늘은 뭐 좀 사게? 명숙은 미소로 답하며 된장과 두부, 고추장 한 통을 샀다. 날이 꾸준히 조심해서 가. 할머니의 말이 귓가를 스쳤지만 명숙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입구에 버려진 공터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쓰레기 더미 사이로 무언가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였다. 명숙은 호기심에 발걸음을 멈췄다. 빗속에서 희끄무레한 형체가 움직이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개였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누런 털의 개가 젖은 종이 상자를 뒤지며 먹을 것을 찾고 있었다. 털은 비에 젖어 엉겨붙었고 한쪽 귀는 찢어진 듯 보였다. 개는 명숙을 발견하고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 눈빛은 겁에 질린 동시에 체념한 듯했다. 명숙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개를 바라보았다. 이런 데서 뭐 하는 거야, 불쌍하게. 그녀는 낮게 중얼거리며 장바구니를 뒤졌다. 가게에서 사온 두부 한 모가 있었다. 명숙은 망설이다가 두부를 꺼내 포장을 뜯고 땅바닥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자, 이거나 먹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떨리고 있었다. 개는 여전히 경계하며 꼼짝하지 않았다. 명숙은 더 가까이 가지 않고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빗줄기가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는 개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몇 분이 지나자 개가 조심스럽게 두부 쪽으로 다가갔다.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곧 허겁지겁 두부를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마치 며칠을 굶은 듯 절박했다. 명숙의 가슴이 묵직해졌다. 그녀는 문득 오래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키웠던 강아지 복도를 떠올렸다.
복돌은 명숙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친구였지만 남편이 떠난 후 복돌도 병들어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명숙은 다시는 동물을 키우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지금 이 떠돌이개의 처량한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러다 병들겠네. 명숙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결심했다. 그녀는 다시 개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다. 집에 가자. 응? 비 맞으면 안 되지. 개는 여전히 경계했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명숙은 조심스럽게 개를 따라오도록 손짓하며 집으로 향했다. 놀랍게도 개는 망설이면서도 그녀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빗속에서 한 사람과 한 마리의 개가 느린 걸음으로 한옥집을 향해 걸어갔다. 집에 도착하자 명숙은 마당의 처마 아래로 개를 데려갔다. 그녀는 낡은 담요를 가져와 마당 한쪽에 깔고 부엌에서 밥그릇에 찬밥과 된장국을 조금 덜어개 앞에 놓았다.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명숙은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 나지막이 말했다. 개는 밥그릇을 탐욕스럽게 핥으며 먹어치웠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명숙의 눈가에 미소가 살짝 번졌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감정이었다. 명숙은 개의 누런 털을 보며 이름을 고민했다. 너 털이 누렇니까 누리라고 할까? 그녀는 혼잣말로 웃으며 말했다. 누리는 밥을 다 먹고 담요 위에 웅크리며 명숙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처음 공터에서 보았던 체념의 그림자는 조금 옅어진 듯했다. 그날 밤 명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누리는 마당의 담요 위에서 잠들어 있었다. 비는 그쳤고 달빛이 누리의 누런 털을 은은하게 비췄다. 명숙은 문득 자신이 왜 이 떠돌이 개를 집으로 데려왔는지 생각했다. 내가 미쳤나? 늙은이가 무슨 개를 키워? 그녀는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누리의 존재가 텅 빈 집을 채워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명숙은 방으로 들어가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웠다. 창밖에서 들리는 풀벌레 소리와 함께 누리의 고른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하룻밤만 재워주고 내일은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누가 잃어버린 개일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그 생각 속에는 이미 누리를 쉽게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스며들고 있었다. 명숙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아침 햇살이 여주의 한옥집 마당을 비추며 축축했던 흙을 말렸다. 명숙은 새벽녘에 눈을 뜨고 아직 희뿌연 안개가 깔린 마당으로 나갔다. 처마 아래 낡은 담요 위에 웅크린 누리가 보였다. 누리의 누런 털은 햇빛에 반사되어 따뜻한 빛을 띠었고 고른 숨소리가 명숙의 마음을 잔잔하게 어루만졌다. 잘 잤나, 누리야? 명숙은 나지막이 말하며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는 찬밥에 된장국을 조금 섞어 그릇에 담고 누리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누리는 잠에서 깨어나 코를 킁킁거리더니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어제 공터에서 굶주린 눈빛을 띠던 때와 달리 조금은 안심한 듯했다. 명숙은 마당의 평상에 앉아 누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누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하나, 혹시 주인이 있는 개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 생각은 곧 다른 마음에 밀려났다. 누리가 이 집에 머무는 동안 명숙은 오랜만에 집이 텅 빈 느낌이 덜했다. 그녀는 문득 남편이 떠난 후로 집이 얼마나 조용했는지 떠올렸다. 남편은 생전에 말수가 적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집은 살아있었다. 이제 그 빈자리를 누리가 채워주는 듯한 기분이었다. 부엌으로 돌아와 아침을 준비하던 명숙은 오래된 찬장 위에서 먼지 쌓인 사진틀을 발견했다.
남편과 젊은 시절의 명숙, 그리고 두 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은정과 지연은 어린 얼굴로 웃고 있었지만 명숙은 그 웃음이 이제 멀게만 느껴졌다. 다들 잘 지내고 있겠지. 그녀는 사진틀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혼잣말했다. 그때 마당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명숙이 창밖을 내다보니 누리가 마당 한쪽의 장독대 주변을 파헤치고 있었다. 얘, 거기서 뭐해? 명숙은 황급히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누리는 흙투성이 코로 장독대를 킁킁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명숙은 누리를 달래며 흙을 치우다 장독대 밑에 묻혀있던 작은 철제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녹슬어 있었지만 남편이 생전에 소중히 간직하던 물건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남편의 글씨였다. 명숙아, 내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은정이가 지연이가 커가는 걸 보면 내 덕이 크다. 내가 말로 못한 사랑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편지의 잉크는 번져 있었지만 그 말들은 명숙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다. 명숙은 눈물을 훔치며 상자를 품에 안았다. 남편은 늘 무뚝뚝했지만 이런 마음을 숨겨두고 있었다니. 그녀는 누리를 바라보았다. 누리는 흙 묻은 코로 명숙의 무릎을 툭 건드리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너 때문에 이걸 찾았네, 누리야. 명숙은 미소를 지으며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누리의 따뜻한 체온이 그녀의 손끝으로 전해졌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생명의 온기였다. 그날 오후 명숙은 누리와 함께 마을 어귀를 산책했다. 누리는 명숙의 옆에서 느린 걸음으로 따라왔고 가끔씩 풀밭에서 냄새를 맡으며 멈춰섰다. 마을 아이들이 멀리서 누리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그게 어디서 났어요? 호기심 많은 민수가 다가와 물었다. 글쎄, 길에서 만난 친구란다. 명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들은 누리 주변을 맴돌며 까르르 웃었다. 누리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곧 아이들과 어울리며 마당을 뛰어다녔다. 명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 녀석 사람 좋아하는구나. 집으로 돌아오자 명숙은 누리에게 새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기로 했다. 그녀는 마당의 창고에서 낡은 나무 판자와 담요를 꺼내 처마 아래 단단한 계집을 뚝딱 만들었다. 이제 비 와도 걱정 없지. 명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누리를 불렀다. 누리는 새 계집에 들어가 코를 대고 냄새를 맡더니 곧 담요 위에 웅크렸다. 그 모습은 마치 이 집이 자신의 보금자리임을 받아들인 듯했다. 명숙은 누리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어제 공터에서 보았던 공허함은 많이 사라져 있었다. 저녁이 되자 명숙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였다. 향긋한 냄새가 집안을 채웠고 그녀는 오랜만에 혼자 먹는 밥상이 아닌 듯한 기분이 들었다. 창밖에서는 누리가 계집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명숙은 밥상을 차리며 문득 남편의 편지를 다시 떠올렸다. 말로 못한 사랑이라.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딸들에게 전화해 볼까 고민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갑자기 전화하면 놀라겠지. 나중에 하자.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밥을 먹었다. 그날 밤 명숙은 방 안에 작은 라디오를 켰다. 희미한 트로트 멜로디가 방 안을 채웠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보았다. 누리는 계집에서 고개를 들고 명숙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누리의 누런 털은 은은한 빛을 띠었다. 누리야, 너도 이 노래 좋아하니? 명숙은 농담처럼 말하며 웃었다. 누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대답하듯
고개를 기울였다. 그 작은 움직임에 명숙의 입가가 부드럽게 올라갔다. 명숙은 이불을 덮고 누웠다. 창밖에서 들리는 풀벌레 소리와 누리의 숨소리가 섞여들었다. 그녀는 누리를 집에 들인 것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꿈속에서 명숙은 남편과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고 누리가 그들 곁에서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녔다. 꿈은 따뜻했고 명숙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여주의 아침은 선선한 바람과 함께 시작되었다. 한옥집 마당의 텃밭에는 가을 햇살이 내려앉아 고추와 배추 잎을 반짝이게 했다. 명숙은 새벽녘에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밥을 준비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채웠고 그녀는 찬밥에 고추장을 비벼 누리의 밥그릇에 담았다. 마당으로 나가자 누리는 처마 아래 계집에서 고개를 내밀고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배고프지, 누리야? 명숙은 부드럽게 말하며 그릇을 내려놓았다. 누리는 코를 킁킁거리며 밥을 먹기 시작했고 그 단순한 모습에 명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누리가 집에 온 지 사흘이 지났다. 명숙은 처음엔 누리의 주인을 찾으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 떠돌이 개라는 말만 돌아왔다. 저번 달부터 공터에서 어슬렁거리던 녀석 아니야? 구멍가게 할머니의 말에 명숙은 마음이 묘해졌다. 누리를 보낼 생각은 점점 옅어졌고 대신 그녀의 일상은 누리와 함께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아침이면 누리에게 밥을 주고 텃밭을 가꾸며 누리와 이야기를 나누는 습관이 생겼다. 오늘은 무슨 반찬을 해볼까, 누리야? 명숙은 누리가 대답할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웃으며 물었다. 그날 오전 명숙은 누리와 함께 마을 어귀를 산책했다. 누리는 명숙의 옆에서 느린 걸음으로 따라오며 가끔 풀밭에서 냄새를 맡거나 나비를 쫓았다. 마을의 좁은 오솔길은 고요했지만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을회관 앞에서 민수와 지수, 두 남매가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다. 누리를 본 민수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다. 할머니, 그게 이름이 뭐예요? 민수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누리란다. 착한 녀석이야. 명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자 누리는 꼬리를 흔들며 아이들에게 몸을 기댔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끌려 마을회관 문이 열리며 동네 할머니 몇이 나왔다. 명숙 씨, 그게 언제부터 키웠어? 사람 좋아하는 게 영특해 보이네. 옆집 수님 할머니가 말했다. 명숙은 멋쩍게 웃으며 그냥 길에서 데려왔어요. 불쌍해 보여서라고 대답했다. 수님 할머니는 누리를 유심히 보며 옛날에 우리 집에도 누렁개가 있었는데 그 녀석 덕에 집안이 화목했지라며 추억을 꺼냈다. 명숙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누리가 단순한 떠돌이 개 이상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명숙은 마당의 평상에 앉아 누리와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누리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옛날에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와 마을을 어지럽혔는데 명숙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누리는 평상에 엎드려 귀를 쫑긋거리며 듣는 듯했다. 그 모습에 명숙은 문득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누리야, 너도 이런 이야기 좋아하지? 그녀는 웃으며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누리의 따뜻한 체온이 손끝으로 전해지며 명숙은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졌다. 오후가 되자 명숙은 텃밭에서 고추를 따며 누리와 대화를 이어갔다. 이 고추로 장아찌 담가서 은정이 줘야겠네. 걔가 매운 거 좋아하거든. 명숙은 딸 은정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곧 한숨이 새어나왔다.
은정은 늘 바빠 전화조차 뜸했고 명절에나 짧게 통화하는 게 전부였다. 명숙은 남편의 편지를 발견한 후로 딸들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선뜻 전화기를 들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먼저 전화하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녀는 중얼거리며 고추 바구니를 정리했다. 그때 마당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다. 누리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장독대 쪽으로 달려갔다. 명숙이 황급히 따라가 보니 누리가 흙을 파헤치며 무언가를 물어왔다. 그것은 낡은 고무공이었다. 오래전 남편이 딸들과 놀던 공이었다. 명숙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걸 어떻게 찾았어, 누리야? 그녀는 공을 손에 들고 먼지를 털어냈다. 공은 색이 바랬지만 그 표면에는 지연이 그린 작은 하트 그림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명숙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지연이가 이걸 얼마나 좋아했는데. 명숙은 공을 품에 안고 누리를 바라보았다. 누리는 고무공을 물고 와 평상에 놓더니 명숙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그 단순한 행동이 명숙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너 참 신기한 녀석이구나. 명숙은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녀는 문득 남편의 편지와 이 고무공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리는 마치 그녀의 잊힌 기억을 하나씩 꺼내주는 듯했다. 저녁 무렵 마을회관에서 돌아온 수님 할머니가 명숙의 집에 들렀다. 명숙 씨, 누리가 마을에서 화제야. 아이들이 자꾸 누리 얘기하더라고. 수님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명숙은 멋쩍게 별거 아닌데 그냥 착한 개예요라고 대답했다. 수님 할머니는 누리를 보며 이 녀석 뭔가 특별한 기운이 있어. 우리 마을에 좋은 일 생길 것 같네라고 덧붙였다. 명숙은 그 말에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누리가 정말 그녀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밤 명숙은 부엌에서 전화기를 내려다보았다. 은정에게 전화해 볼까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용기를 내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자 은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은정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명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정은 잠시 머뭇거리다. 엄마, 괜찮아? 나 바빠서 정신없었는데 미안해라고 대답했다. 짧은 통화였지만 명숙은 오랜만에 딸과 대화한 기쁨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통화를 마친 명숙은 마당으로 나갔다. 누리는 계집에서 고개를 내밀고 달빛 아래 앉아 있었다. 누리야, 오늘 고마웠어. 내 덕에 용기 냈나 봐. 명숙은 누리 옆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은 그녀의 마음을 평온하게 했다. 누리는 명숙의 손을 살짝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 순간 명숙은 누리가 단순한 떠돌이 개가 아니라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특별한 친구임을 확신했다. 여주의 가을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한옥집 마당의 텃밭은 황금빛 햇살 아래 반짝였고 명숙은 아침마다 고추와 배추를 따며 하루를 시작했다. 누리는 이제 마당의 계집에서 편안히 지내며 명숙이 부르면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누리야, 오늘 날씨 좋네. 같이 바람 쐬러 갈까? 명숙은 찬밥과 된장국을 섞은 밥그릇을 내밀며 말했다. 누리는 맛있게 밥을 먹고 명숙의 곁에서 햇살을 쬐다. 누리가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명숙의 일상은 눈에 띄게 밝아졌다. 그녀는 누리와 대화하고 마을 아이들과 교류하며 오랜만에 웃음이 많아졌다. 하지만 마을에는 누리를 둘러싼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며칠 전 마을회관 근처에서 아이들이 누리와 놀다 집으로 돌아간 뒤 옆집 수님 할머니의 병든 닭이 갑자기
알을 낳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수님 할머니는 닭이 몇 달째 기운 없어 알을 낳지 못했는데 누리가 닭장 근처를 어슬렁거리던 날 저녁부터 닭이 활기를 되찾았다고 주장했다. 그게 뭔가 특별한 기운이 있어. 닭이 누리를 보고 벌떡 일어나더라고. 수님 할머니는 마을회관에서 신나게 떠들었다. 이 이야기는 곧 과장되어 누리가 병든 가축을 치유했다는 소문으로 퍼졌다. 명숙은 처음엔 웃으며 우연일 뿐이야라고 넘겼지만 소문은 점점 커졌다. 어느 날 아침 명숙이 누리와 마을 어귀를 산책하던 중 낯선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그는 이웃 마을에서 온 농부로 거친 손과 걱정 어린 눈빛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 이 개가 그 영물 맞죠? 우리 집 소가 젖을 안 내는데 누리를 좀 데려가도 될까요? 남성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명숙은 당황했다. 누리는 그냥 제 집개예요. 그런 능력 없어요. 그녀는 단호히 대답했지만 남성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소문 들었어요. 수님씨 닭이 났고 구멍가게 앞쥐도 누리가 쫓았다면서요. 제발 도와주세요. 명숙은 어안이 벙벙했다. 쥐를 쫓은 건 그냥 개의 본능일 뿐인데 사람들이 이를 기적처럼 부풀리고 있었다. 그 남성이 설명한 소문의 전말은 이랬다. 수님 할머니의 닭은 병으로 기운이 없었는데 누리가 닭장 근처에서 아이들과 뛰놀며 짖자 닭이 놀라 깃털을 털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닭은 오랜만에 알을 낳았고 수님 할머니는 이를 누리의 치유 기운 때문이라 믿었다. 구멍가게의 쥐 이야기도 비슷했다. 누리가 가게 앞에서 쥐를 쫓아 짖은 적이 있었고 그 후 쥐가 줄어들자 주인 할머니가 누리를 행운의 개라 불렀다. 이 두 사건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과장되며 누리가 병든 가축을 낫게 한다는 이야기가 퍼진 것이다. 명숙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냥 개가 한 일인데 왜 이렇게들 떠들까? 집으로 돌아온 명숙은 마당의 평상에 앉아 누리를 바라보았다. 누리는 평상에 엎드려 명숙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그 따뜻한 체온이 명숙의 불편한 마음을 달랬다. 누리야,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니지. 사람들이 너무 기대하는 거야. 명숙은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녀는 남편의 편지와 고무공을 떠올렸다. 누리는 그녀에게 잊힌 추억을 되살려준 소중한 존재였다. 하지만 마을의 소문은 누리를 단순한 동반자가 아닌 기적의 상징으로 만들고 있었다. 명숙은 그 오해가 부담스러웠다. 다음 날 마을회관에서 열린 경로당 모임에 명숙이 초대되었다. 누리에 대한 소문 때문인지 평소보다 많은 할머니들이 그녀를 반겼다. 명숙 씨, 누리가 진짜 신기하다던데. 우리 손자 감기 좀 낫게 해줄 수 있을까? 한 할머니가 농담처럼 말했다. 명숙은 웃으며 그냥 평범한 개예요. 그런 거 못해요라고 대답했지만 분위기는 점점 묘해졌다. 몇몇은 진지하게 누리를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한 할머니는 우리 집 돼지가 밥을 안 먹는데 누리 데려가면 나을 거야라며 간청했다. 명숙은 점점 곤란해졌다. 누리는 제 가족이에요. 그런 용도로 빌려줄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온 명숙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혼잣말했다. 내가 누리를 잘못 데려왔나? 그녀는 누리가 마을의 화제 중심이 된 것이 불편했다. 누리는 그녀에게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일 뿐인데 사람들은 누리에게 기적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큰딸 은정이었다. 엄마, 잘 지내? 지난번에 누리 얘기 듣고 생각났는데 엄마 목소리가 밝아졌어. 은정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명숙은 은정이 먼저 전화한 것이 기뻤다. 응, 누리 덕에 하루하루가 좀 낫네.
명숙은 누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미소 지었다. 은정은 주말에 시간 내볼게요. 누리도 보고 싶네라며 웃었다. 짧은 통화였지만 명숙은 딸과의 거리가 좁혀진 듯한 기쁨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저녁 무렵 구멍가게 주인 할머니가 찾아왔다. 명숙 씨, 이거 받아. 할머니는 작은 쌀 포대를 내밀었다. 누리가 쥐를 쫓아줘서 가게가 깨끗해졌어. 고맙다고 주는 거야. 명숙은 당황하며 그냥 걔가 한 일이에요. 이런 거 안 받아도 돼요라고 거절했지만 할머니는 고집스럽게 놓고 갔다. 명숙은 쌀 포대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누리야, 내가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니? 그녀는 농담처럼 말하며 마당으로 나갔다. 누리는 계집에서 고개를 내밀고 꼬리를 흔들었다. 그 단순한 행동이 명숙의 마음을 가볍게 했다. 그날 밤 명숙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를 들으며 마당을 내다보았다. 누리는 달빛 아래 평온히 잠들어 있었다. 명숙은 남편의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다. 말로 못한 사랑. 그녀는 은정과의 통화와 지연에게도 연락해야겠다는 다짐을 떠올렸다. 누리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마을의 소문은 여전히 마음을 무겁게 했다. 누리야, 사람들이 너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 그냥 우리 조용히 지내면 안 될까? 명숙은 누리에게 속삭였다. 누리는 고개를 기울이며 명숙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했다. 명숙은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다. 창밖에서 풀벌레 소리와 누리의 숨소리가 섞여 들었다. 그녀는 누리가 오해 속에서도 곁에 있어주는 것이 고마웠다. 내일은 사람들한테 분명히 말해야지. 누리는 그냥 내 친구야. 명숙은 그렇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그녀는 누리와 오솔길을 걷고 있었다. 아이들이 웃으며 따라왔고 남편의 미소가 멀리서 보였다. 꿈은 따뜻했고 명숙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여주의 늦가을은 쌀쌀한 바람과 함께 찾아왔다. 한옥집 마당에 텃밭은 서리가 내려앉아 반짝였고 명숙은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아침을 준비했다.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그녀는 누리의 밥그릇에 찬밥과 고추장을 섞어 담았다. 마당으로 나가자 누리는 계집에서 고개를 내밀고 꼬리를 흔들었다. 누리야, 오늘 좀 춥네. 따뜻하게 먹어. 명숙은 부드럽게 말하며 그릇을 내려놓았다. 누리는 코를 킁킁거리며 밥을 먹었고 그 단순한 모습은 명숙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다. 누리가 집에 온 지 보름이 지나면서 명숙의 일상은 많이 변했다. 마을 사람들의 과장된 소문, 즉 누리가 병든 닭을 낫게 하고 쥐를 쫓았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그녀를 불편하게 했지만 누리와의 시간은 그런 부담을 덜어주었다. 명숙은 누리와 산책하며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은정과의 전화로 딸과의 거리를 좁혔다. 남편의 편지와 고무공은 명숙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했고 그녀는 둘째 딸 지연에게도 연락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연은 부산에서 바쁜 삶을 사느라 전화조차 뜸했다. 걔도 바빠서 정신없겠지. 명숙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텃밭의 배추를 다듬었다. 그날 오전 명숙은 누리와 마을회관 근처를 산책했다. 누리는 아이들과 공놀이를 하며 마당을 뛰어다녔고 명숙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마을 사람들의 소문은 여전히 이어졌지만 명숙은 누리는 그냥 착한 개라고 단호히 말하며 갈등을 피하려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누리가 갑자기 마당의 오래된 감나무 아래로 달려갔다. 명숙이 따라가 보니 누리가 흙을 파헤치며 무언가를 물어왔다. 그것은 낡은 만년필이었다. 남편이 생전에 애용하던 물건이었다.
명숙은 놀라움에 숨을 멈췄다. 이걸 또 어떻게 찾았어, 누리야? 만년필은 오래전 남편이 은정과 지연에게 편지를 쓰던 때 사용하던 것이었다. 명숙은 만년필을 손에 쥐고 먼지를 털어냈다. 그 표면에는 지연이 어린 시절 스티커로 붙인 작은 별 장식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지연이가 이걸 얼마나 좋아했는데. 명숙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남편의 편지와 고무공, 그리고 이 만년필이 우연이 아니라고 느꼈다. 누리는 마치 그녀의 잊힌 가족의 흔적을 하나씩 되살려주는 듯했다. 명숙은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 참 신기한 녀석이구나. 고마워, 누리야. 누리는 명숙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고 그 따뜻한 체온이 그녀의 마음을 위로했다. 오후가 되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마당에서 누리가 짖는 소리에 명숙이 문을 열어보니 지연이 서 있었다. 엄마. 지연은 여행 가방을 끌며 환하게 웃었다. 명숙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지연아, 갑자기 어떻게? 지연은 은정 언니한테 엄마 얘기 들었어요. 누리 얘기도 듣고 갑자기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대답했다. 명숙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지연은 카페 일이 바빠 몇 년째 마을에 오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레 찾아온 것이 꿈만 같았다. 지연은 마당으로 나오자마자 누리를 보고 까르르 웃었다. 이게 누리예요? 진짜 귀엽다. 그녀는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이처럼 기뻐했다. 누리는 지연의 손길에 꼬리를 흔들며 몸을 기댔다. 명숙은 그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부엌으로 들어가 차를 내오며 명숙은 지연에게 누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녀석이 날 많이 바꿨어. 외로울 때마다 곁에 있어줬지. 지연은 엄마의 밝아진 얼굴을 보며 놀랐다. 엄마, 진짜 달라지셨어요. 목소리도 더 힘찬 것 같아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명숙은 지연과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다. 지연은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힘들었던 순간들을 털어놓았다. 사실 망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연락도 못했어요. 명숙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잘해내고 있잖아.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그 말에 지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명숙은 문득 남편의 만년필을 꺼내 지연에게 보여주었다. 이거 내가 좋아하던 거지? 지연은 만년필의 별 장식을 보고 놀라며 웃었다. 와, 이거 아빠가 편지 쓸 때 쓰던 거예요. 엄마, 이걸 어떻게 해? 명숙은 누리가 찾아줬어라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명숙과 지연은 마당의 평상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다. 누리는 두 사람 곁에서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지연은 엄마, 누리가 진짜 대단하네요. 엄마한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다니라고 말했다. 명숙은 고개를 저으며 누리는 그냥 평범한 개야. 근데 이 녀석이 내 맘을 알아주는 것 같아. 그녀는 누리가 남편의 흔적을 찾아준 것, 그리고 지연을 이곳으로 불러준 것에 감사했다. 지연은 이제 자주 올게요. 엄마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라고 약속했다. 명숙의 가슴은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다. 하지만 명숙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마을의 소문이 무겁게 남아 있었다. 누리를 영물로 여기는 사람들의 기대는 그녀에게 부담이었다. 지연아, 마을 사람들이 누리를 이상하게 생각해. 병든 가축을 낫게 했다나 뭐라나. 명숙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지연은 웃으며 그냥 우연이겠죠. 누리가 착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지연의 말에 명숙은 조금 위로받았다. 그녀는 누리가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에 조용한 변화를 가져온 친구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명숙은 지연과 함께 방에 들어가 이불을 펴며 말했다.
내가 와줘서 엄마가 정말 행복하다. 지연은 엄마의 손을 잡으며 저도요, 엄마. 창밖에서는 누리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명숙은 누리가 이 집에 온 이후로 가족과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음을 느꼈다. 여주의 한옥집 마당은 늦가을의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텃밭의 고추와 배추는 이제 거의 거두어졌고 마당 한켠의 감나무는 앙상한 가지를 드러냈다. 명숙은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따뜻한 미역국을 끓였다. 그녀는 찬밥에 고추장과 멸치볶음을 섞어 누리의 밥그릇에 담았다. 누리야, 밥 먹자. 명숙은 마당으로 나가며 부드럽게 불렀다. 하지만 계집에서 고개를 내밀던 누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명숙은 의아한 마음에 계집을 들여다보았다. 담요 위는 텅 비어 있었다. 누리야, 어디 있니? 명숙은 마당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텃밭과 장독대 근처를 살폈지만 누리의 흔적은 없었다. 가슴이 철렁한 명숙은 황급히 고무장화를 신고 집 밖으로 나섰다. 마을 오솔길을 따라 걷던 그녀는 멀리서 희미한 낑낑 소리를 들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가자 마을 어귀의 공터 근처에서 누리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 누리의 누런 털은 진흙으로 엉겨 있었고 한쪽 다리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주변에는 다른 떠돌이 개들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다. 누리야. 명숙은 숨을 헐떡이며 달려가 누리를 품에 안았다. 누리는 힘없이 낑낑거리며 명숙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겁에 질린 동시에 그녀를 믿는 듯했다. 명숙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괜찮아. 내가 데려갈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누리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당에 도착하자 명숙은 누리를 담요 위에 눕히고 따뜻한 물과 수건을 가져와 상처를 닦았다. 하지만 피가 멈추지 않자 그녀는 불안에 휩싸였다. 이러다 큰일 나겠어. 명숙은 마을의 구멍가게로 달려가 전화기를 빌렸다. 할머니, 동물병원이 근처에 없나요? 그녀는 다급하게 물었다. 구멍가게 주인 할머니는 여주 시내까지 가야 해. 우리 아들한테 부탁해볼까? 라며 아들을 불렀다. 곧 구멍가게 아들 재훈이 오토바이를 끌고 나왔다. 할머니, 제가 데려다 줄게요. 명숙은 누리를 담요에 쌓안고 재훈의 오토바이에 올랐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명숙은 누리의 약한 숨소리에만 집중했다. 시내의 동물병원에 도착하자 수의사가 누리를 진찰했다. 다른 개들에게 공격받은 것 같아요. 다리 상처가 심해요. 며칠 입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수의사의 말에 명숙은 가슴이 무너졌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 녀석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선을 다해볼게요라고 답했다. 명숙은 누리를 병원에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집은 텅 빈 듯 느껴졌다. 마당의 계집은 쓸쓸했고 명숙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명숙은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누리를 떠올렸다. 내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그녀는 자책했다. 누리가 공터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굶주린 모습, 남편의 편지와 고무공, 만년필을 찾아준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누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명숙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가족과의 연결을 되살려준 존재였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누리에게 얼마나 의지했는지 깨달았다. 누리야, 꼭 나아야 해. 명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다음 날 명숙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다녀왔다. 옆집 수님 할머니가 따뜻한 죽을 챙겨주었고 구멍가게 재훈이 다시 오토바이를 태워주었다. 병원에서 만난 누리는 여전히 기운이 없었지만
명숙을 보자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누리야, 내가 매일 올게. 명숙은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다. 수의사는 상태가 조금 나아졌어요. 할머니의 정성이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라며 미소 지었다. 명숙은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며칠 동안 명숙은 매일 병원을 오갔다. 마을 사람들도 그녀의 헌신을 보고 도움을 주었다. 수님 할머니는 명숙 씨, 누리가 꼭 나을 거야. 그 녀석 강한 아이야. 라며 위로했고 아이들 민수와 지수는 누리에게 주라며 그림 편지를 그려주었다. 명숙은 그 따뜻함에 감사했다. 누리의 위기는 그녀를 마을 공동체와 더 가깝게 만들었다. 하지만 명숙은 여전히 불안했다. 만약 누리가 잘못되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렸다. 어느 날 저녁 명숙은 병원에서 돌아와 마당의 평상에 앉았다. 그녀는 병원의 누리를 떠올리며 남편의 만년필을 손에 쥐었다. 여보, 누리가 나한테 와준 건 당신 덕분인가? 명숙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누리는 남편의 흔적을 찾아주었고 지연의 방문을 불러왔다. 그녀는 문득 은정과 지연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연에게 전화를 걸자 지연은 다급한 목소리로 엄마, 누리 괜찮아요? 나 내일 다시 갈게요라고 말했다. 명숙은 지연의 걱정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고마워, 지연아. 누리도 내가 오면 좋아할 거야. 누리의 계집은 텅 비었지만 그녀는 누리가 곧 돌아올 거라 믿었다. 누리야,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명숙은 속삭였다. 꿈속에서 그녀는 누리와 함께 마을 오솔길을 걷고 있었다. 남편과 지연, 은정이 멀리서 손을 흔들었고 누리는 힘차게 꼬리를 흔들었다. 꿈은 따뜻했고 명숙의 마음은 희망으로 채워졌다. 명숙은 새벽녘에 일어나 부엌에서 따뜻한 콩나물국을 끓였다. 지난 며칠간 누리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에 그녀의 마음은 희망으로 차 있었다. 동물병원에서 보내온 누리의 모습, 약하지만 꼬리를 흔드는 모습은 명숙에게 큰 위로였다. 그녀는 누리의 밥그릇에 찬밥과 멸치볶음을 담아 마당으로 나갔다. 누리야, 오늘 퇴원하면 이거 먹자. 명숙은 계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불안으로 바뀌었다. 아침 일찍 명숙은 구멍가게 재훈의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수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할머니, 누리가 새벽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최선을 다해봤지만 수의사의 말은 명숙의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누리가 있는 방으로 달려갔다. 누리는 작은 담요 위에 힘없이 누워 있었다. 그 누런 털은 여전히 따뜻해 보였지만 숨소리는 미약했다. 누리야, 나 여기 있어. 명숙은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누리는 힘겹게 눈을 뜨고 명숙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평온했지만 이내 조용히 감겼다. 명숙은 누리의 숨이 멎는 순간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누리의 몸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왜 이렇게 빨리 가버린 거야, 누리야. 병원의 하얀 벽이 그녀의 슬픔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수의사는 조용히 다가와 누리는 할머니 덕분에 마지막 순간을 따뜻하게 보냈어요 라고 위로했지만 명숙의 마음은 텅 빈 듯했다. 그녀는 누리를 담요에 쌓아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눈물을 말렸다. 집에 도착한 명숙은 마당 한켠에 누리를 묻기로 했다. 그녀는 감나무 아래 작은 구덩이를 파고 누리를 담요와 함께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누리야, 여기서 편히 쉬어. 명숙은 흙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물은 흙 위로 떨어졌다. 마당은 이제 더 쓸쓸해 보였다. 명숙은 누리의 계집을 바라보며 자책했다. 내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내가 너를 잘못 데려왔나? 하지만 그 생각은 곧 누리가 준 따뜻한 기억들로 바뀌었다. 남편의 편지, 고무공, 만년필, 그리고 지연의 방문. 누리는 명숙의 삶에 빛을 가져다 준 존재였다. 그날 오후 명숙은 누리의 계집을 정리하려고 담요를 들었다. 그 순간 담요 밑에서 작은 천주머니가 떨어졌다. 주머니는 낡고 빛바랜 모습이었지만 단단히 묶여 있었다. 명숙은 조심스럽게 끈을 풀었다. 안에는 들국화 씨앗이 가득했다. 그녀는 놀라움에 숨을 멈췄다. 남편은 생전에 들국화를 사랑했다. 명수가, 들국화는 아무 데서나 잘 자라. 우리처럼 질긴 꽃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명숙은 씨앗 주머니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렸다. 누리야, 이걸 또 내가 찾아줬구나. 명숙은 씨앗 주머니를 품에 안고 마당의 평상에 앉았다. 그녀는 누리가 떠난 슬픔 속에서도 이 씨앗이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누리의 마지막 선물임을 느꼈다. 누리야, 내가 나한테 얼마나 큰 위로를 줬는지 몰라. 명숙은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때 마당으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지연이었다. 그녀는 부산에서 급히 달려온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누리 소식 듣고 바로 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지연은 명숙을 끌어안았다. 명숙은 지연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누리가 갔어, 지연아. 근데 이걸 남겼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씨앗 주머니를 보여주었다. 지연은 주머니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누리는 정말 특별한 개였어요. 아빠의 흔적을 찾아주고 우리를 다시 모이게 했잖아요. 지연의 말에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누리가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열고 가족을 이어준 친구임을 깨달았다. 저녁이 되자 명숙과 지연은 마당에서 들국화 씨앗을 심었다. 감나무 아래 누리가 묻힌 곳 옆에 작은 구덩이를 파고 씨앗을 뿌렸다. 내년 봄이면 꽃이 필 거야. 지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명숙은 흙을 덮으며 그래, 누리가 우리한테 준 선물이야 라고 답했다. 그 순간 마을의 수님 할머니와 아이들 민수, 지수가 마당으로 찾아왔다. 명숙 씨, 누리 소식 들었어. 우리도 위로하러 왔어. 수님 할머니는 따뜻한 떡을 건넸다. 아이들은 누리에게 주라며 그린 그림을 흙 위에 놓았다. 명숙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함에 눈물이 고였다. 누리를 둘러싼 소문은 그녀를 불편하게 했지만 이 순간 그들은 진심으로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다. 고마워요, 다들. 명숙은 떡을 받으며 말했다. 지연은 엄마의 손을 잡으며 엄마, 은정 언니한테도 전화했어요. 주말에 올 거래요. 명숙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누리의 떠남은 슬픔이었지만 그녀의 가족과 마을은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명숙은 마당을 내다보았다. 누리의 계집은 비어 있었지만 감나무 아래 심은 씨앗은 희망의 흔적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만년필과 씨앗 주머니를 손에 쥐었다. 누리야, 내가 남긴 선물 덕에 내가 더 강해졌어. 명숙은 속삭였다. 꿈속에서 그녀는 누리와 함께 들판을 걷고 있었다. 들국화가 만발한 들판에서 남편과 지연, 은정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꿈은 따뜻했고 명숙의 마음은 슬픔 속에서도 희망으로 채워졌다. 여주의 겨울은 매서운 바람과 함께 찾아왔다. 한옥집 마당은 하얀 서리로 덮였고 감나무 아래 누리가 묻힌 곳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명숙은 아침마다 마당에 나와 누리가 남긴 들국화 씨앗을 심은 흙을 바라보았다. 누리야, 내년 봄이면 꽃이 필 거야. 그녀는 낮게 속삭이며 미소 지었다. 누리의 떠남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을 아리게 했지만 지연의 방문, 마을 사람들의 위로, 그리고 씨앗 주머니는 명숙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누리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 삶을 바꾼 소중한 친구였음을 받아들였다. 지연과 은정은 누리의 떠남 이후 명숙을 자주 찾았다. 지연은 부산에서 시간을 내 마을로 왔고 은정은 서울에서 주말마다 전화하며 안부를 물었다. 어느 날 은정이 전화로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엄마, 서울 근교에 작은 집 알아봤어요. 우리랑 가까이 지내면 좋잖아요. 명숙은 처음엔 망설였다. 여주의 한옥집은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었다. 하지만 누리의 죽음과 가족의 온기를 느끼며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고민했다. 생각해 볼게, 은정아. 명숙은 부드럽게 답했다. 며칠 후 명숙은 딸들의 설득으로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사는 간단했다. 남편의 편지, 고무공, 만년필, 그리고 들국화 씨앗 주머니만 챙겼다. 새 집은 작았지만 햇살 가득한 베란다가 명숙의 마음을 밝게 했다. 그녀는 베란다에 화분을 놓고 들국화 씨앗을 심었다. 누리야, 여기서도 꽃을 피워줘. 명숙은 흙을 다지며 말했다. 이사 첫날 지연과 은정이 찾아와 집을 꾸몄다. 엄마, 여기 진짜 아늑해요. 지연은 웃으며 말했다. 명숙은 딸들의 웃음소리에 집이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다. 새로운 삶은 낯설었지만 명숙은 점점 적응해 갔다. 은정은 퇴근 후 자주 들러 저녁을 함께 먹었고 지연은 주말마다 부산에서 올라왔다. 명숙은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어느 날 이웃집 할머니가 새끼 강아지를 데려왔다. 우리 집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명숙 씨가 키우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수줍게 말했다. 강아지는 누리처럼 누런 털을 가졌지만 눈망울은 더 반짝였다. 명숙은 망설이다 미소 지으며 강아지를 안았다. 이름을 꽃누리라고 할게요. 그녀는 들국화를 떠올리며 말했다. 꽃누리는 명숙의 새 집에 활기를 더했다. 그녀는 꽃누리에게 밥을 주고 공원을 산책하며 누리를 떠올렸다. 누리야, 내가 이 아이를 보내줬나? 명숙은 혼잣말로 웃었다. 꽃누리는 누리처럼 조용히 곁을 지켰고 명숙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다. 그녀는 꽃누리와 함께 베란다의 들국화 화분을 돌보며 하루를 채웠다. 어느 날 은정의 딸 소미가 놀러와 꽃누리와 뛰놀았다. 할머니, 꽃누리 진짜 귀여워요. 소미의 웃음소리는 집안을 가득 채웠다. 명숙은 손녀와 강아지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한 달에 한 번 명숙은 여주 집을 찾았다. 한옥집은 비어 있었지만 마당은 생기 넘쳤다. 지연이 가끔 내려와 텃밭을 가꾸었고 감나무 아래 심은 들국화는 봄을 기다리며 뿌리를 내렸다. 마을 사람들은 명숙을 볼 때마다 반갑게 맞았다. 명숙 씨, 서울 생활 어때? 누리 덕에 좋은 일만 생기는구나. 수님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명숙은 누리는 참 고마운 아이였죠라며 미소로 답했다. 마을에선 누리가 전설처럼 전해졌지만 명숙에게 누리는 외로움을 함께한 친구였다. 어느 봄날 명숙은 여주집 마당에 앉아 있었다. 감나무 아래 누리가 묻힌 곳 옆에서 들국화가 화사하게 피어났다. 하얗고 노란 꽃잎은 햇살 아래 반짝였고 명숙은 그 꽃을 보며 누리의 미소를 떠올렸다. 누리야, 내가 약속 지켰구나. 그녀는 꽃잎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 순간 지연이 마당으로 들어왔다. 엄마,
들국화 진짜 예뻐요. 지연은 감탄하며 꽃 옆에 앉았다. 명숙은 지연과 함께 꽃을 바라보며 이건 누리가 준 선물이야 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명숙은 서울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에 들국화 화분을 보았다. 여주에서 가져온 씨앗은 이제 작은 싹을 틔웠다. 꽃누리는 베란다에서 명숙의 곁을 지키며 꼬리를 흔들었다. 명숙은 남편의 만년필을 손에 쥐고 편지를 썼다. 은정아, 지연아, 엄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너희와 꽃누리, 그리고 누리가 남긴 꽃이 있으니까. 그녀는 편지를 접으며 미소 지었다. 누리는 떠났지만 그 유산은 명숙의 삶 곳곳에 살아 있었다. 명숙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를 들으며 베란다로 나갔다. 달빛 아래 들국화 싹과 꽃누리가 반짝였다. 누리야, 내가 가르쳐준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었어. 명숙은 속삭였다. 꿈속에서 그녀는 누리와 함께 들국화 들판을 걷고 있었다. 남편과 은정, 지연, 소미가 웃으며 따라왔고 꽃누리가 그들 곁에서 뛰놀았다. 꿈은 따뜻했고 명숙의 마음은 평온했다.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